한 남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누군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혈흔만이 가득했으나 기이하게도 현장에는 침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오랜 시간 질투와 집착으로 얽혀있던 전남친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전날까지 피해자를 비하하며 스토킹한 정황이 뚜렷했고 사건 다음날 비오는 이른 아침에는 청소용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차 바닥에 제거된 카펫과 함께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혈흔처럼 보이는 점이 발견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으면서 그날 밤의 진실은 결국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40세의 로살리오 구티에레스는 위스콘신주 커노샤의 토박이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형사사법 학위를 받고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관계에서 얻은 두 아이에게 매우 헌신적인 아버지였으며 가족들과도 유대감이 깊어 어머니, 형제자매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중순부터 늘 가깝게 지내던 가족들조차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살리오에게는 만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새 여자친구인 사디 비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2월에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사디 역시 5월 17일 일요일 밤을 마지막으로 로살리오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기에 문자나 전화에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연락을 기다리던 사디는 결국 5월 19일 로살리오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그의 차 2대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 뒤편으로 향했고 그곳에 열려있던 방충망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디는 집 안 사방에 튀어있는 끔찍한 핏자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911, what's the address for emergency? 15th Street. I was doing a wellness check on a good friend of mine that I was dating, and I found it weird because I haven't talked to him for like 24 hours. And I just went to his house. You know, I kept calling his name and knocking on the windows and knocking on the doors, and the screen door is like wide open. And what's his name? Rosalio Gutierrez. Oh my God. I'm sorry. I'm kind of freaking out. 2020년 5월 19일 오전 11시 7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열려있던 슬라이딩 방충망 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거실 바닥부터 주방에 이르기까지 집안 전체가 거대한 혈흔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흔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튀어 있었고 집안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집주인인 로살리오의 행방 또한 묘연했습니다. 현장을 분석한 경찰은 끔찍한 범행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정했습니다. 만약 이 혈흔의 주인이 로살리오라면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즉시 기습 공격을 당했을 것입니다. 거실에 쓰러진 로살리오를 향해 온몸이 피로 젖은 범인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바닥에 고여있는 혈흔 중 한쪽 가장자리가 직선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 자리에 카펫이나 깔개 같은 물건이 놓여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범인은 살해 후 로살리오를 그 카펫에 말아 어둠 속으로 끌고 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사건이 시작된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기에 범인은 범행 후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감싼 카펫을 들고 테라스의 방충망 문을 통해 빠져나갔고 그 문만은 잠그지 않은 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집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더 있었습니다. 로살리오의 지갑과 소지품은 소파 위에서 고스란히 발견되었지만 그의 휴대폰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발견된 것은 다음 날인 5월 20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휴대폰은 신용카드 몇 장과 함께 냉동실 안에 넣어두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를 가가호호 방문하며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2명의 이웃이 로살리오와 연락이 끊겼던 그 일요일 밤에 엄청난 소음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 소리가 살해 현장의 비명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평소 로살리오가 아이들을 데려와 자주 놀아주었기에 그저 아이들이 레슬링을 하며 장난치는 소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건물 외부까지 샅샅이 수색했지만 로살리오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여자친구인 사디에게 혹시 짐작가는 인물이 있는지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 전남친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남친의 이름은 바로 자카리아 앤더슨이었습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형사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사디의 태도는 점차 그가 범인임이 틀림없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디는 자카리아가 오랫동안 자신을 스토킹하며 따라다녔고 심지어 휴대폰을 해킹해 위치를 추적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조사 도중 딸까지 데려와 증언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Why do you think Dad did it?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think right now. Or did somebody do it? I don't know. Who else? Who else would hurt him? Who else would want to? I don't know. 2020년 당시 자카리아 앤더슨은 39세였고 사디와는 10년 넘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들은 2007년에 처음 만나 이듬해인 2008년에는 첫째 딸 올리비아가 태어났고 2015년에는 쌍둥이 아들들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살다가도 금세 갈라서고 다시 합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관계를 지속할지 말지 고민하던 아주 불안정한 관계였습니다. So it's December. So I didn't meet Rosalia until February. Okay. But December was when Zach and I had that blowout, and we hadn't talked at all. Like I kept my distance from him. I tried to file a restraining order. 그렇게 수년간 아슬아슬하게 공동 양육을 이어오던 관계는 사건 발생 6개월 전인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격렬한 다툼 끝에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사디의 말에 따르면 자카리아는 폭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비록 그녀를 직접 때린 적은 없었지만 화가 나면 벽을 주먹으로 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곤 했고 사디는 언젠가 그 주먹이 자신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결별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고 곧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디가 로살리오와 만남을 가진 지 고작 한 달 남짓 되었을 무렵인 3월 5일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자카리아가 예고도 없이 사디의 집을 찾아와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디가 경찰까지 불러야 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소동을 지켜본 로살리오는 사디에게 자카리아를 상대로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을 신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디 역시 이를 받아들여 그때부터 자카리아의 모든 위협적인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며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사디는 자카리아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감시하고 있다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런 극한의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은 가끔 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디와 로살리오가 서로를 인생의 사랑이라 부르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순간에도 로살리오는 뒤에서 다른 여성들을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뒤엉킨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카리아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디에게 사랑한다, 당신이 최고다라는 문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살리오가 살해되기 약 3주 전인 2020년 4월 28일 자카리아는 사디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과 잠자리에 드는 광경을 목격하고 소리를 엿듣는 일은 견디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5월 1일에도 자카리아의 집착 섞인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사디가 이미 다른 남자인 로살리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는 불쾌감을 드러낸다며 그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각자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스토킹과 비난이 오가는 파국 속에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강한 질투심을 버리지 못한 채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5월 7일 사디는 딸 올리비아가 사용하던 자카리아의 옛 휴대폰을 우연히 살펴보게 됩니다. 자카리아는 휴대폰을 딸에게 넘겨주면서 미처 초기화를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사디는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자카리아의 메시지와 과거 행적들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카리아의 아마존 앱 주문 내역에서 그가 초소형 실시간 GPS 위치 추적기를 2개나 구매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I just had a feeling like he's tracking me. There's way too many coincidences that he knows where I'm going or when I'm going or where if I'm leaving or that I don't come home at night. And then, oh, I have people that drive by and tell me that you're not at home. 사디는 계속해서 자카리아의 스토킹을 주장했지만 자카리아는 오히려 자신을 스토커로 몰아세운다며 사디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4월의 어느 날 새벽 1시경 자카리아는 당시 12세인 딸 올리비아를 데리고 사디의 집으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당시 사디는 로살리오와 함께 소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자카리아는 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있던 딸에게 네 엄마가 뭐 하고 있는지 봐봐 하고 말하며 자신의 행위에 어린 딸까지 끌어들였습니다. Had brought me that night and left the boys at the house Are you serious? alone. Holy are you serious? 심지어 자카리아는 로살리오의 트럭에 몰래 잠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로살리오의 운전면허증을 훔쳐냈고 이를 통해 그의 거주지 정보까지 모두 알아냈습니다. Looked out the window and I looked out my front window, which looks directly out to the main Appleton Avenue. And as I looked out the window, I saw a black car pull out and I looked next to a bar. The bar is closed, there's no business because of COVID. And it was 3 o'clock in the morning. And I saw a black car. And I'm like, son of a bitch. It's his car. 사디는 결국 자카리아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향한 스토킹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강하게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That you were fucking stalking me. I'm not stalking you. You did. What are you talking about? Me and the kids came over the other day just to pick up warmer clothes. Here, in the middle of the fucking night. You left our kids to fucking come her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saw your car. Then go take a picture of the license plate or something. Don't just accuse me. Holy No, shit. I saw your car. 사건 발생 하루 전인 5월 16일 밤에 자카리아는 사디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3 at night, he says, you race down to Kenosha every chance you get to lay with some Down syndrome Mexican version of your father, just to pull a noseful and laugh at anything he says, as you desperately throw yourself at him, and in that you have your happiness. And that's what he sent to me on that Saturday. 이제 경찰은 로살리오가 살해당한 날인 5월 17일 일요일 자카리아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그를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로살리오의 실종이나 살인사건을 언급하는 대신 사디가 제기한 스토킹 혐의 때문이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자카리아는 자신에게 제기된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사디를 지켜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걱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디가 술집을 드나들며 술보다 더 독한 약물에 손을 대는 것 같았고 그런 환경에 방치된 아이들이 걱정되어 부모로서 최소한의 확인을 한 것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no matter what goes on, she accuses me of hacking her phone, her text messages, and her emails. And I'm like,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Just my lingering suspicion is that she's doing blow. I don't know for sure. I haven't been able to verify that, but just on her behavior and, you know, I mean, I've known her for 12 years and it's a hardship. So huge difference. So anyway, she makes a bunch of accusations and she says, well, you know how to program or something, you know how to hack my phone. I said, I don't even know any programming language. She had a list of accusations about me stalking her and otherwise. And I have gone to check some information on her. And I have looked to verify some things like whether or not she's going to the bar and that kind of thing. But really just for the purpose of the custody battle, because it's just going to be a mess. And I'm not stalking her, you know. I mean, it's fine. She's got a right to go in her own direction. Let's talk about Sunday, man. Explain your day to me on Sunday. Yeah, generally, I don't remember offhand. Did you do anything that night? I think I took a nap probably. Maybe went over to my girlfriend's house. I'm not even sure. Did you spend the night there?
don't ask her. Well, I'm asking you. These are important questions, man. 당시 자카리아에게는 크리스틴이라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로살리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요일 밤의 알리바이에 대해 그는 밤새도록 크리스틴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게 그녀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크리스틴에게 그날 밤 자카리아의 행방을 묻자 그녀는 그가 밤새도록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답하며 자카리아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와 함께 살고 있던 언니는 그날 밤 자카리아를 전혀 본 적이 없으며 그는 동생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며 자카리아의 알리바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자카리아와 크리스틴의 마지막 대화는 밤 10시 31분에 끊겨 있었습니다. 당시 크리스틴은 자카리아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응답하지 않자 이제 자러 간다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록은 두 사람이 밤새 함께 있었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5월 19일 자카리아를 체포한 직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집 내부에서는 특별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집 앞에 세워진 미니밴에서 수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 차량 뒷부분의 카펫 대부분을 인위적으로 뜯어낸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딸 올리비아는 불과 사흘 전인 5월 16일 아빠와 함께 그 밴에 탔을 때만 해도 카펫이 멀쩡한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카리아는 주변이 탁 트인 아주 외딴 시골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부근은 시신을 은닉할 만한 빈터가 널려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뒷마당에서는 무언가를 태운 듯한 소각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카리아는 시골에 살면 이것저것 태우는 일이 일상이라며 조사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소각 장소를 조사했을 때는 아무런 물증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를 향한 정황 증거와 수상한 행적들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그 무렵 미니밴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영수증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로살리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다음 날 아침 인근 월마트에서 발행된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구매한 장갑, 쓰레기 봉투, 클로락스 세정 티슈 등 각종 청소용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 주변과 인근 들판의 소각시설들을 샅샅이 뒤지고 탐지견과 드론까지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카리아의 미니밴을 정밀 감식에 보낸 지 2주가 지나서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정말 바늘 끝만한 크기의 혈흔처럼 보이는 점 하나가 밴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검사 결과 그것에서 로살리오의 DNA가 나왔습니다. 또한 자카리아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로살리오를 스토킹하고 감시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노트북에는 로살리오 구티에레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고 페이스북 사진 등을 모두 내려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자카리아는 살인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는 로살리오를 만난 적조차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모든 증거가 정황에만 의존하는 상황 속에서 2023년 자카리아 앤더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카리아를 로살리오 살해 사건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물증은 미니밴에서 발견된 작은 혈흔 한 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피해자 로살리오는 건설업에 종사하던 건장한 체격으로 자카리아보다 훨씬 체구가 컸습니다. 만약 공격당했다면 거센 저항이 있었을 것이 분명했지만 사건 이틀 뒤 체포된 자카리아의 몸에서는 그 어떤 상처나 멍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살리오의 집안 어디에서도 자카리아의 DNA나 지문 같은 범행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로살리오의 DNA가 검출된 작은 점 하나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이 아니라면 로살리오의 DNA가 자카리아의 미니밴 안에서 발견될 이유는 결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The defendant has actively admitted to Sadie that he is jealous, but the motive for the defendant is to end this relationship and to do anything he must to stay in control. 검찰은 모든 정황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고 변호 측은 그 모든 부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They did luminol testing. I don't know if any of you are aware of that,
But what they do is they spray this substance and it will basically light up if there's the presence of blood. Didn't light up. They said that there was this one flicker of light, so they tested that area. Negative for blood. 자카리아 앤더슨 측 변호인은 벤에서 진행된 루미놀 검사 결과 혈흔이나 표백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얼룩은 정밀 검사를 하기엔 너무 작아 그것이 정말 피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또한 검찰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적인 모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로살리오가 5월 17일 밤 9시 30분경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자카리아는 밤 11시 20분경 자신의 집 근처에서 전화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를 살해한 뒤 카펫으로 싸서 벤에 싣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집까지 이동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였습니다. 100번 양보해 그 시간대에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경로에 설치된 40여 개의 교통 단속 카메라 중 단 한 곳에도 미니밴이 찍히지 않은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호인 측의 논리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피고인 자카리아 앤더슨에게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Is there anything you wish to say before sentence is pronounced? How much time do I got? Yeah, I'll give you a reasonable period. I mean, this is one of the major events of your life. I'm not going to say it's unlimited, but you're welcome to tell me what you think. Speak from your heart. I don't think that thing's played out fairly. What I can tell you is, I didn't kill anybody. What I can tell you is, I didn't stalk anybody. And what I can tell you is, I didn't dispose of any corpse. It's really weird to be sentenced for or convicted for it and soon to be sentenced for it. But I didn't, Judge. I'm innocent. 결국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